네,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중견 중소기업부에 우리 김도윤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신세롬 기자는 그 시청률을 부르는 기자고, 우리 김도윤 기자는 수익률을 부르는 기자다. 이렇게 제가 아주 애칭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부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자, 지난 이게 2주 전이죠. 네. 나오셔가지고 삼진. 네, 맞습니다. 저랑 이제 삼진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와, 그때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홈쇼핑에서 그 온수매트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오. 예, 그 예전에는 다 겨울 되면 전기장판 많이 그러니까. 쓰셨는데 이게 전자파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뭐 폭발 위험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위험이 많이 줄어든 보일러로 온수 뜨거운 물로 이렇게 돌리는 온수매트가 인기인데요. 네. 그 온수매트 중에서 웰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웰퍼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진입니다. 네. 올해 온수매트 시장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홈쇼핑도 많이 나오고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왕 살려면 돈 좀 더 주고 전기장판보다 안전한 온수매트를 구입하자라는 좀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 총계도 480억 원으로 지금으로 따져도 PBR이 1 미만인 회사입니다. 일이 안 되는군요.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은 73.6% 정도고요. 오호. 그러니까 우선 이 재무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총은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50억 원까지 본다 그랬거든요. 온수매트? 예. 그러면 작년 매출에 1,300억 원인데 네. 바로 10%가 넘어가는 정도예요. 근데 작년에 온수매트 매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리모컨을 이제 OEM에서 탈피하겠다, 고객권 다변하겠다 하고 이제 온수매트로 비롯되는 라이프케어 사업군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용도 내용인데 우리 김도윤 기자 옆에서 그 감탄사 넣는 아저씨 있잖아요. 근데 의상이 이 의상인가요? 아까 보니까 아닌가? 하여튼 감탄사가 너무 유치하더라. 그래요? 어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송하면 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죠? 누구예요, 근데? 모르겠어. 누가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구예요, 진짜. 진짜 다시 보니까 너무 좀 아니다, 진짜. 감탄사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니라 네. 어때요? 더 훨씬 네. 네, 좋은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요. 10월 23일 날 그때 아마 제 기억이 한 6,2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11월 1일 날 9,900원을 넘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6,200원에서 9,900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한 50%가 올라버린 거예요. 와, 어때요? 요새 날씨가 뭐 요새 시베리아에 뭐 무슨 한냉전선이 뭐 확장하고 있고 그런가요? 뭐 북극의 빙하가 요새 커지고 있대요. 네. 추워지고 있다는데. 네, 이번 주 확실히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진 온수매트가 뭐 실제로 지금도 어떻게 인기가 잘 팔리나요? 어때요? 이제 주로 홈쇼핑 네. 매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매 기록은 나쁘진 않다고 하고 있고 그 CJ 오쇼핑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CJ. 있는데 어제도 한번 그 온수매트 CJ 오쇼핑에서 삼진 래퍼스를 판매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삼진이라는 기업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이랑 37년간 거래를 했고 그리고 삼성에서 그 TV 리모컨 OEM을 만드는 기업 중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에도 뽑혔고 이런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못 받다가 그 온수매트가 우리 좀 이슈가 되면서 온수매트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네. 온수매트라는 꺼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PBR, PER이 다 낮았던 회사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만에 아주 수익률을 부르는 남자 김도윤 기자의 화끈한 삼진 그 분석 탐방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더욱더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고 네,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김 기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그 미동전자통신이라고 많이들 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그 어제 날짜에 코스닥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야. 예,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기업이에요. 네, 예. 아네. 미동전자통신. 주가가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네, 야박하게 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하한가를 네, 갔어요. 어제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한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2.7% 빠지고 있는데 네. 김도희 기자가 이걸 지금 소개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우리 또 이민재 기자가 주주클럽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요? 상장 네. 전에 네. 상장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 제가 좋죠. 자, 구체적인 미동전자의 실적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뜯어봐 주시죠. 아, 제가 아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9년 6월 설립된 회사고요. 그 지난해 매출을 보면 이제 423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 매년 그 실적은 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이 한 230억 원 정도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30%는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예. 보시면은 이제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차량용 블랙박스 기업이랑 달리 그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요. 한 13%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차량용 블랙박스 동종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 투채널 그리고 뭐 터치 LCD 그리고 뭐 풀 HD 이런 고사양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좀 저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그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 이 회사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그 직접 제조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이제 그 제품 개발 자체는 다른 회사가 OEM으로 받고 있고요. 네. 유통도 또 다른 전문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도 33명 정도로 많은 편도 아니고 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좋구나. 네, 그래서 네. 다른 블랙박스 기업이랑 달리 이익률이 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고정비 같은 거, 네, 마케팅비, 그렇죠. 판매비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사실은 블랙박스 보면은 뭐 그 광고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다 다 본다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네, 맞습니다. 거기는 주식회사 이름이 다 본다더라고요. 블랙박스 다 본다. 예, 네. 제품 이름도 다 본다고. 다 본다. 예. 원래 현대오토콤이라는 회사에서 네. 올해 초에 사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본다가 상장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미동전자의 그 브랜드 이름은 유라이브. 네, 뭐 알바트로스도 있었고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유라이브. 예. 그런데 거의 판매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웃소싱을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다본다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수가 한 300명 정도로 오. 알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은 작년에 500억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동전자통신이 작년에 매출액은 400억 원대였는데 그 직원 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부분 블랙박스 기업이 이익률이 5%가 채 안 된다. 그런데 미동전자는 이익률이 13%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뭐 김도윤 기자 첫날 이 하한가 그러면서 이 공모가를 훌쩍 그냥 깨버렸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최근 어제 오늘 주가에 대한 우리 저 김도윤 기자의 그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미동전자통신을 상장하기 전부터 좀 봐왔던 기업이라 오늘 그 방송 날짜가 잡히면서 상장 다음 날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한가를 가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해도 되는 건가 좀 싶었는데 네. 우선은 그 그러니까 미동전자통신은 만족하고 업계에서는 살짝 고평가. 최근에 그 코스닥 IPO하는 기업들 공모가를 보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꽤 많았는데 미동전자통신은 제대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제대로라고 얘기하고 업계에서는 살짝 고평가가 아니냐. 공모가가 2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6,000원 초반이니까 거의 4천 그러니까. 원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좀 이 주가가 빠진 걸 예상해보면 우선 공모가가 좀 높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31개를 성능 평가를 했었습니다. 했었어,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동전자통신은 물론 거기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한국소비자원이 31개 제품을 선정할 때 다 그 1채널 제품으로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미동은 2채널 제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동은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안 좋은 평가가 나왔었죠. 그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고 그 31개 제품 중에서 21개 제품이 KS 표준에 미달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좀 그 영향이 이슈가 되면서 차량용 블랙박스, 그 반대로 이제 팅크웨어가 네. 그 블랙박스를 하는데 그나마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나마 6개 회사는 좀 괜찮다라고 했던 데 중에 하나가 팅크웨어거든요. 팅크웨어는 또 어제 주가가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한국소비자원의 그 성능평가 발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공모가 2만 원. 뭐 약간 이것이 좀 높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꼭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PBR이 어때요, 이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주면. PBR은 2배가 좀 넘어갑니다. 아하. 자본이 한 183억 정도니까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480억 원 수준이니까 2배는 좀 넘어가고 다만 이제 PER을 보시면 아까 PER.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이익률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9배 정도였어요. 이제 9배도 안 되죠. 오늘 더 빠졌기 때문에 네. 9배도 안 되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 이게 좀 다른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0%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당기순이익이 이제 또 기타 외 수익으로 20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작년 당기순이익이랑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아하. 하면 지금 주가 대비 한 7, 8배 정도로 7, 8배.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제조업하는 기업 중 대기업과 비교하면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도윤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